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출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다소 애매한 그런 날씨입니다. 연준은 FOMC에서 확연한 비둘기였지만 그 약발은 하루뿐이었고 시장은 채권금리를 밀어올리며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전일 FOMC에서 장기 저금리 방침을 확인했지만 하루 만에 국채금리 상승세는 다시 52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년물은 오전장 1.75% 위로 급등했고 장막판에도 1.7%를 유지했습니다. 30년물은 장중에 2.5%를 넘기기도 하며 금리의 상승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준의 완화적 발언에도 한계를 뚜렷이 보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FOMC에서 연준이 올해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를 올려잡은 것도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애플 3.4%, 테슬라 7% 가까이 하락하는 등 나스닥의 하방 압력이 컸습니다. 종일 강세를 보이던 다우는 장막판 미끄러져 0.46% 하락했고 S&P는 1.48% 하락, 나스닥은 3.02% 폭락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인 가운데 다수의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럽의약품청 EMA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접종의 효용이 위험보다 크다고 발표했고 이탈리아는 다음 날부터 접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TI는 7.12% 폭락한 배럴당 $60를 기록했고 12호의 빅스는 12.22% 급등한 21.58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금리 상승에 의한 뉴욕 증시의 약세에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시작 직후에 3022.49포인트까지 급락을 보인 뒤에 외인기관의 강한 매도에도 저점을 더 낮추지는 않은 채 등락하다 3039.53포인트, 0.86% 하락한 음봉으로 1차 지지선인 3035포인트는 지지했습니다. 주봉은 0.49% 하락한 음봉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장 개시 직후에 935.27포인트까지 급락했지만 외인이 매수를 진행하며 밑꼬리를 달다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고 952.11포인트, 0.24% 상승한 밑꼬리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주봉은 2.88% 상승 양봉으로 3주 연속 양봉입니다. 동시호가에서 대량의 수급 이동이 발생했으며 코스피에서 외인은 5,879억 매도, 기관은 1조 22억 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890억 매수, 기관은 355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85.4%, 코스닥 79.2%로 적은 거래량을 보였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6조, 코스닥 9.5조의 규모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1.7%를 넘기자 국내 증시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매물 강도는 강했지만 거래량이 적은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지수를 방어한 측면이 컸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1에서 2%대 약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보합권 등락을 진행했습니다. 원달러는 6.9원 상승한 1130.6원을 기록했고 선물은 1.49% 하락한 410.75포인트로 외인 매도 기관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빅스는 4.05% 상승한 23.6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은 현대모비스의 강보합을 제외하고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고 코스닥 대형은 알테오젠, 셀리버리 등 바이오주의 강세와 셀트리온 계열 등 약세 종목이 혼조세를 이루었습니다. 어제 따상에 성공하며 상장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초반 12.43%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차익이 쏟아지며 하락 마감했고 거래대금은 2조 1,800억을 넘기며 전체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마로는 디지털 화폐의 초강세와 유가 하락으로 정유, 석유주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HLB 보겠습니다. 시장 약세에 연동하며 2.64% 하락 출발한 LB는 장 시작 직후에 저점을 형성하고
엘센과 연동하며 강한 수급 상황이 발생 4.07% 상승한 47,250원까지 고점을 기록한 뒤에 윗꼬리가 달리며 이후 거래량이 감소했고 약보합권에서 길게 횡보를 보였습니다. 엘센과 약 3-4% 이격으로 연동하던 LB는 장막판 엘센의 분봉 반등에도 매물 부담으로 이격을 벌이더니 동시호가에서 모간의 11만 5천 주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며 14호가가 추가 하락하며 엘센과의 이격이 6.42%로 커지며 시초가에서 긴 윗꼬리 도지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7.37%, 평균가 45,100원입니다. 전일의 70%인 96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3일 연속 강한 매수를 보이던 외인 프로그램은 장중 매도 우위로 수급 저항을 주다가 마감 동시호가에서 수급 이동으로 추정되는 강한 매도를 보였지만 LB의 자체적 매물 이슈는 아닌 매도로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봉은 13.48% 상승한 양봉으로 216 장대음봉 이후 21 거래일째인 어제 폭락 이전의 주가를 완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엘센의 이번 주 주봉은 32.46% 장대 양봉으로 3월의 회복 반등 폭으로만 따지자면 LB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락 이후 현재까지 발생된 LB 엘센의 반등폭 이격은 계열 연동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다소 기형적 차이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센 보유자들이 LB로 종목을 교체하는 대응 매매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LB, 엘센 모두 강한 추세의 기본 여건인 3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입니다. LB는 오늘 하락 도지지만 최근의 추세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오늘 거래량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형주로서 엘센은 피해갈 수 있는 수급 이동이 오늘 일부 LB에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의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예상되고 무증 신주 입고일이 다가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LB와 엘센과의 이격 키 맞추기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보세라닙 국소 진행성 위암 병용에서의 완전관해 관찰, 그리고 간암 폐암에서의 완전관해와 온콜로지 타임즈의 표준 치료제가 없는 ACC 선양 낭성암 단독요법에 대해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평가, 그리고 오늘은 중국 공군 의대에서 골, 연조직 6종에서도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고 이 건에 대한 연구 자료를 메타 분석해 스위스 의학 학술지에 어제 발표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이 되었던 엔젤 스터디의 프리-NDA 미팅에서의 fail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마치 리보세라닙의 약효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지게 했지만 이러한 소식들은 리보세라닙의 약효에 대한 여러 암종에서의 적응증을 팩트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약효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로 저는 생각하고 이러한 의견은 이미 예전부터 여러 번 드렸으며 2.16 폭락 사태 후 정확하게 한 달 만의 완전 회복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의 수급이란 무엇일까요? 재료나 차트 등 모든 부수적 요인에 대해 최종 단계인 매매 행위 그 자체입니다. 수급이 결국 주가를 만들고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엄청난 논란을 만들었던 2월 그 당시 투심은 무너졌고 수급은 하방으로 주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건에 관해 공식적으로 해소된 것이 전혀 없지만 지난 3주간 수급은 바뀌었고 주가는 가파른 회복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부수적인 요인들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마다 수급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바라는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 바뀌며 주가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들은 매번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폭락 이전의 주가를 회복했다고 안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회복을 위해서 지내온 과정과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는 언제든 하시라도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